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러나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윤도현 씨, 올해 49입니다. 구청 계약직으로 20년을 일했던 그가 자전거 수리점을 연 지 이제 꼭 2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막연했습니다. 평생 안정적이라 믿었던 공무직을 떠나 골목 한켠에 작은 가게를 차린다는 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도현 씨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찬 공기를 가르며 가게 셔터를 올렸습니다. 낡은 자전거 하나하나를 정성껏 손보고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밤이 되어서야 기름때 묻은 손을 씻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흐르는 동안 도현 씨는 이 생활이 몸에 배었다고 느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단골이 되어주었고 동네 어르신들은 그를 믿고 자전거를 맡겼습니다. 비록 월급은 예전만 못해도 자기 손으로 일군 가게에서 땀 흘리는 삶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내 은영 씨가 응원해 주었으니까요. 아내 장은영 씨, 47입니다. 남편이 자전거 가게를 시작할 무렵 은영 씨도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시니어 문화센터에서 라인댄스 자격증 과정을 이수하고 보조 강사로 입사한 겁니다. 젊었을 때부터 춤을 좋아했던 은영 씨에게는 적성에도 맞고 집안 살림에도 보탬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도현 씨는 아내가 자신감을 되찾는 모습이 기뻤습니다. 부부가 함께 새 출발을 하는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언제부턴가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사소한 변화였습니다. 은영 씨의 야간 리허설이 잦아졌습니다. 행사 준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던 저녁 자리가 사나흘로 늘어났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도현 씨는 처음엔 이해하려 했습니다. 자신도 가게 일로 바쁘지 않습니까? 서로 일이 있으니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부라는 게 묘한 겁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의 변화는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법이니까요. 어느 날 저녁, 도현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말끝이 짧아졌다는 걸 말입니다. 예전 같으면 문화센터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제잘 이야기하곤 했는데 이제는 응, 그래, 알았어 같은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물어보면 휴대폰을 보며 대충 답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화장이 진해졌습니다. 출근할 때 거울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고 립스틱 색깔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향수 냄새도 바뀌었습니다. 도현 씨가 결혼기념일에 선물했던 그 은은한 플로럴 향이 아니라 좀 더 화사하고 달콤한 향이었습니다. 옷차림도 달라졌습니다. 편한 운동복 대신 몸에 맞는 레깅스와 예쁜 상의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도현 씨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원래 여자들은 꾸미는 걸 좋아하잖아. 나이 들어도 예쁘게 입고 싶은 거지. 자연스러운 거야. 그렇게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설명하기 힘든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휴대폰이었습니다. 은영 씨는 예전에 휴대폰을 그리 자주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틈만 나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알림이 울리면 화들짝 놀라며 확인했고 메시지를 보며 혼자 미소 짓기도 했습니다. 그 웃음이 낯설었습니다. 자신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던 소녀 같은 그 표정이 말입니다. 도현 씨가 넌 짓이 누구한테 온 거야? 하고 물으면 은영 씨는 센터 선생님들이야. 행사 관련해서 하며 슬쩍 화면을 가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여기 봐. 재밌는 거 있어 하며 함께 보여줬을 텐데 말입니다. 저녁이면 도현 씨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 집이었습니다.
아내는 또 리허설이라고 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혼자 저녁을 차렸습니다. 국을 데워 식탁에 놓고 밥을 떠서 앉았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도연 씨는 국그릇을 들고 한술 떴습니다. 따뜻한 국이었지만 왠지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 누구와 웃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알고 싶지도 모른 척하고 싶지도 않은 그 애매한 마음. 청취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게 가장 괴로운 겁니다. 바쁜가 보다. 요즘 행사가 많은가 봐. 도연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이었지만 그 말이 공허하게 식탁 위를 떠돌았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날 밤 도연 씨는 식탁에 앉아 식은 국을 마주한 채 한참을 있었습니다. 벽시계는 여전히 또각또각 시간을 세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무언가가 끝나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도연 씨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고 자전거를 고치고 집에 돌아와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리허설, 행사 준비, 회의, 늘 그런 이유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역 축제 은빛한 마당 리허설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시니어 문화센터에서 주최하는 큰 행사였습니다. 은영 씨도 며칠 전부터 더욱 분주해 보였습니다. 이번 공연 정말 중요해. 시장님도 오신대. 그렇게 말하며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도연 씨는 평소처럼 조심해서 다녀와 하고 배웅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후 늦게 도연 씨는 가게에서 자전거 체인을 갈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없는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손으로 작업을 하던 중 문득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화센터 인스타그램에서 라이브 방송을 한다는 알림이었습니다. 도연 씨는 평소 SNS를 잘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아내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 싶어 손을 닫고 접속했습니다. 화면에는 무대 뒤 대기실 풍경이 보였습니다. 단원들이 의상을 맞춰 입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리허설이라 그런지 분위기는 밝고 활기찼습니다. 도연 씨는 화면을 보며 아내를 찾았습니다. 어디 있을까? 저기 저 옷을 입은 사람이 인형일까? 그때였습니다. 카메라가 대기실 구석을 비추는 순간 도연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 한쪽에 아주 짧게 은영 씨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있었고 고개를 가까이 대고 귓속말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은영 씨의 얼굴에는 도연 씨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표정이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불과 3초도 안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곧 카메라는 다른 곳으로 이동했고 라이브 방송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연 씨에게 그 3초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공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딸그랑 소리가 텅 빈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도연 씨는 숨을 고르며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각도 때문에 그렇게 보인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분명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안내하거나 도와주는 그런 손잡음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겹쳐져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도연 씨가 다시 그 장면을 확인하려고 문화센터 인스타그램에 들어갔을 때 라이브 영상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빨리 사라진 겁니다. 도연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본 게 맞긴 한 건가? 증거가 사라져 버렸으니 확인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 씨는 가게 정리를 하다 말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모르는 계정에서 온 다이렉트 메시지였습니다. 이름도 없는 익명 계정이었습니다. 도연 씨는 평소 같으면 무시했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은 열어봤습니다. 메시지에는 영상 파일이 하나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센터 단원입니다.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도연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것은 아까 라이브 방송에서 봤던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누군가 캡처를 해둔 겁니다. 화질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은영 씨와 한 남자가 손을 맞잡고 귓속말을 나누는 모습, 두 사람의 거리, 표정, 분위기,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도연 씨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화가 나는지, 슬픈지, 어떤 감정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도연 씨는 일어나 찬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집에 가서 아내에게 따져 물어야 할까? 당신 오늘 누구랑 손잡고 있었어?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 아니면 발뺌을 할까? 화를 내며 의심하는 거야? 라고 되려 따질까? 도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는 성실하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즉흥적으로 감정을 터뜨리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넘게 구청에서 일하며 배운 게 있었습니다. 기록하고, 절차를 밟고, 확인하는 것. 그게 도연 씨의 방식이었습니다. 따지는 대신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본 것이 정말 전부일까? 아니면 이건 시작에 불과한 걸까? 저 남자는 누구일까? 외부 강사라고 했던가? 얼마나 자주 만났을까? 언제부터였을까? 도연 씨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도연 씨는 평소보다 늦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은영 씨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늦었네. 저녁 먹었어? 은영 씨가 물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응, 먹었어. 리허설 잘 됐어. 도연 씨도 최대한 평온하게 물었습니다. 응. 그럭저럭. 피곤하다. 은영 씨는 하품을 하며 일어섰습니다. 먼저 들어갈게. 그리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도연 씨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본 것이 전부일까, 일부일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다음을 결정할 수 있을 테니까요. 도연 씨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익명의 메시지를 다시 열었습니다. 화면 속 아내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 이제는 낯선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 씨는 그날 밤 거실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 속 아내의 낯선 표정을 바라보며 그는 결심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자. 정확히 확인하자. 그게 도연 씨의 방식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연 씨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일을 마치고 밤이면 그는 서류들을 꺼내놓고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먼저 자신의 출장 일지였습니다. 도연 씨는 성실한 사람답게 매일의 일정을 꼼꼼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어디로 출장을 갔는지, 몇 시에 가게로 돌아왔는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 은영 씨의 문화센터 근무표를 놓았습니다. 냉장고에 자석으로 붙어 있던 그 종이를 떼어왔습니다. 정규 수업 시간, 리허설 일정, 행사 준비 날짜. 은영 씨가 직접 적어둔 스케줄이었습니다. 도연 씨는 두 자료를 나란히 놓고 날짜를 맞춰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자신이 저녁 늦게까지 출장을 간 날, 은영 씨도 늦게까지 리허설이 있었다고 했던 날들. 그 날짜가 너무 많이 겹쳤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도연 씨의 일정을 알고 그에 맞춰 계획을 세운 것처럼 말입니다. 도연 씨는 다음으로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부부는 생활비 카드를 공동으로 사용했고 매달 문자로 내역이 왔습니다. 그동안 대충 훑어보기만 했던 그 내역들을 이제는 한 줄 한 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지난 석 달간의 내역 중에서 눈에 띄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연습실, 대관비, 문화센터가 아닌 다른 곳의 개인 연습실이었습니다. 왜 센터가 아닌 다른 곳에서 연습을 했을까?
그리고 주말에 결제된 펜션 이용료. 은영 씨는 그날 단원들과 워크숍 간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펜션 이름을 검색해 보니 워크숍을 하기엔 너무 작고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도연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영상에 나왔던 남자, 외부 강사 최강민. 도연 씨는 그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강민 씨는 유튜브에 취미로 브이로그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채널에 들어가 보니 영상이 꽤 많았습니다. 라인댄스 수업 장면, 공연 준비 모습, 일상 이야기들. 도연 씨는 업로드 날짜와 시간을 하나하나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영 씨의 일정과 대조했습니다. 톱니처럼 맞물렸습니다. 강민 씨가 오늘 특별한 연습이 있었다며 올린 영상의 날짜는 은영 씨가 개인 연습실, 대관비를 결제한 날과 같았습니다. 강민 씨가 주말에 힐링 다녀왔다고 한 날은 은영 씨가 워크숍 간다고 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영상 속 배경의 나무와 하늘이 그 펜션 홈페이지 사진과 똑같았습니다. 도연 씨는 서류들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진실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저 남자, 최강민도 기혼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아내도 같은 상황일 겁니다. 도연 씨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결심했습니다. 혼자 짊어지지 말고 함께 대응하자. 도연 씨는 조심스럽게 박정아 씨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강민 씨의 유튜브 채널에 간혹 등장했던 피아노 학원 이름을 기억해뒀던 겁니다. 도연 씨는 학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장님과 잠깐 상담하고 싶은데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며칠 후 도연 씨는 정아 씨의 학원을 찾아갔습니다. 수업이 끝난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정아 씨는 45, 단정하고 지적인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학원 상담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정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내가 문화센터에서 라인댄스 보조 강사로 일합니다. 그리고 원장님 남편분이 거기서 외부 강사로 계시죠. 정아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도연 씨는 계속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두 분 사이에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아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알고 계셨군요. 도연 씨는 놀랐습니다. 아셨어요? 의심은 하고 있었어요. 확신은 없었지만요. 정아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몇 장의 종이를 꺼내 도연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강민 씨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글들을 출력한 것이었습니다. 댓글 중에는 은영 씨로 추정되는 계정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행복해요. 같은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민 씨의 휴대폰 메시지 일부를 캡처한 사진도 있었습니다. 남편 출장 간 날 연락 줘. 다음 주 펜션 예약했어. 같은 내용들. 정아 씨는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휴대폰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가 모은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도연 씨의 일지와 카드 내역, 정아 씨의 메시지, 기록과 커뮤니티 글.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그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아 씨가 물었습니다. 도연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당장 집에 가서 따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쪽에서 발뺌할 겁니다. 증거를 숨기거나 삭제할 수도 있고요. 정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감정적으로 폭로하는 건 나중 문제고요. 먼저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아요. 도연 씨가 물었습니다. 어떤 절차 말씀이신가요? 문화센터 운영팀에 정식 민원을 넣는 겁니다. 직원과 강사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요. 센터는 공공기관 성격이 강하니까 내부 규정이 있을 겁니다. 정아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틀 후
두 사람은 함께 증빙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시간대별 일정 대조표, 카드 사용 내역, 메시지 캡처, 영상 파일, 모든 것을 연대기 순으로 정리해서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센터 운영팀에 공식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민원 접수 후 며칠은 조용했습니다. 도연 씨는 평소처럼 가게를 열고 은영 씨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도연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센터 내부에서 조용히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도연 씨의 이메일에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문화센터 운영팀이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민원건 조사 결과 안내. 도연 씨는 숨을 고르고 메일을 열었습니다. 본문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출하신 민원건에 대한 내부 조사 결과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다. 관련 당사자들과의 면담을 거쳐 최종 결과를 통보하겠습니다. 조만간 연락드리겠습니다. 도연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도연 씨가 운영팀의 메일을 받은 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 일주일은 참으로 길고도 짧았습니다. 도연 씨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고 자전거를 고쳤습니다. 은영 씨는 여전히 출근했지만 예전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혹시 센터에서 뭔가 들었나 싶었지만 도연 씨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금요일 오후 문화센터 운영팀에서 공식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도연 씨와 정아 씨에게는 이메일로, 은영 씨와 강민 씨에게는 직접 통보되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최강민 강사는 직원과의 부적절한 사적 만남을 반복했고 근무 시간 중 개인적 용무로 시설을 사용했으며 센터의 윤리 지침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따라 즉시 계약 해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장은영 보조강사는 근무 중 사적 관계를 유지했고 허위 근무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은영 씨는 평소보다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겁고 느렸습니다. 도연 씨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그동안 모아둔 서류들이 두꺼운 파일에 정리되어 놓여 있었습니다. 은영 씨는 거실로 들어와 도연 씨를 봤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의 파일을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이. 말이 끊겼습니다. 도연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식탁 앞 의자를 손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은영 씨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밥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무언가를 끝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도연 씨는 천천히 파일을 열었습니다. 시간대별 일정표, 카드 사용 내역, 메시지 캡처, 영상 파일. 하나하나 꺼내어 은영 씨 앞에 놓았습니다. 은영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다예요? 도연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니면 더 있어요? 은영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필요 없어요. 당신. 은영 씨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어떻게 된 건지 몰라. 그냥 그 사람이 나를 알아줬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당신은 너무 바빴잖아. 자전거 가게 시작하고 나서 우리 대화가 얼마나 줄었는지 알아? 도연 씨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변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겠죠? 하지만 도연 씨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외로웠다는 건 이해해요. 도연 씨가 말했습니다. 내가 부족했다는 것도 인정해요. 하지만 그래서 다른 남자와 그렇게 하는 게 답이었어요? 나한테 말을 했어야죠. 우리 힘들다고, 관계를 회복하자고 말했어. 여러 번 말했어. 은영 씨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안 들은 거야. 항상 가게 일, 자전거 일. 나는 그저 집에서 밥 차려주는 사람일 뿐이었어. 도연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말이 전혀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가게 일에 몰두하느라 아내를 소홀히 했던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알았어요. 도연 씨가 말했습니다. 내 잘못도 있었어요. 우리 둘 다 잘못했어요. 하지만 도연 씨는 파일을 다시 닫았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인영 씨는 무너졌습니다. 안 돼, 안 돼.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 사람이랑도 끝났어. 센터도 그만둘게. 제발. 도연 씨는 아내가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한때는 사랑했고, 웃었고, 꿈을 나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람은 도연 씨에게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한 번만 실수한 게 아니잖아요. 도연 씨가 말했습니다. 몇 달 동안 계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를 속이면서 도연 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결론을 냈어요. 며칠 전 도연 씨는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 위자료 청구와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다고 도연 씨는 두 가지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동시에 협의 이혼을 진행하는 겁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도연 씨가 말했습니다. 위자료 청구와 함께 이혼 절차를 밟을 겁니다. 협의가 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소송으로 가겠어요. 은영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도연 씨를 봤습니다. 정말 그럴 거야? 네. 도연 씨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은영 씨 쪽에서 중재 요청이 왔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나서서 다시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강민 씨와 그의 아내 정아 씨도 결국 이혼 절차를 밟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은영 씨는 몇 번이고 도연 씨를 찾아와 용서를 빌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도연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본 그 장면들, 그 증거들, 그리고 무엇보다 배신감.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협의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은영 씨도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모든 것이 법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도연 씨는 법무사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빨간 인주에 도장을 찍고 서류 위에 꾹 눌렀습니다. 20년의 결혼이 그렇게 한 장의 서류로 정리되었습니다. 도연 씨는 서류를 파일에 넣고 가방에 챙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도연 씨는 그 파일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서랍을 닫는 순간 낮고 단단한 소리가 났습니다. 딱 하는 그 소리가 마치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 씨는 서랍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앞으로의 삶이 막연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속이지 않겠다는 것. 서랍이 닫히고 도연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20년의 결혼이 끝났습니다. 하나의 장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연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멈춰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석 달쯤 지났을 때 도연 씨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게를 옮기기로 한 겁니다. 지금 있는 곳은 너무 많은 기억이 얽혀 있었습니다. 은영 씨가 점심을 싸들고 찾아왔던 골목,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던 식당들. 그 모든 것들이 도연 씨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한 블록 떨어진 곳에 더 나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길모퉁이에 있어서 사람들 눈에 잘 띄고 앞이 트여서 햇빛도 잘 들었습니다. 도연 씨는 그곳으로 가게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새 간판을 달았습니다. 도연 자전거 대신 바람 자전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가게를 옮기고 나서
도연 씨의 일상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오전에는 일찍 가게 문을 열고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바람을 맞으며 페달을 밟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시운전을 한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경로당 앞을 지나가다 어르신 몇 분을 만났습니다. 젊은이, 자전거 좀 봐줘. 바람이 빠진 것 같은데. 도연 씨는 자전거를 살펴보고 펑크를 떼웠습니다. 얼마요?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야. 도연 씨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도연 씨는 오후 시간에 간단한 펑크 수리 교실을 열기로 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자전거 관리법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무료였습니다. 수익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처음엔 서너 분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사람이 늘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 어르신들은 335 모여 앉아 도연 씨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체인 청소하는 법, 브레이크 조정하는 법, 타이어 공기압 맞추는 법. 이렇게 하면 되는구먼. 아이고, 간단하네.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가게를 채웠습니다. 도연 씨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가르치면서 도연 씨 자신도 배웠습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얼마나 소중한지, 작은 나눔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말입니다. 저녁이면 도연 씨는 가게 정리를 했습니다. 라디오를 틀어놓고 묵묵히 공구를 닫고 볼트를 마지막 한 번 더 조였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며 도연 씨는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외로움이 들이칠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 그랬습니다. 예전 같으면 집에 가면 아내가 있었을 텐데 이제는 빈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럴 때면 도연 씨는 힘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이었나? 너무 가혹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도연 씨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그 파일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정리했던 기록들, 증거들, 그리고 묵묵히 밟아온 절차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근차근 확인하고 정당하게 대응했던 그 시간들 말입니다. 도연 씨는 깨달았습니다. 큰 소리로 폭로하고 감정적으로 따지는 것보다 조용히 정리하는 것이 더 멀리 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순간의 분노로 소리치는 것보다 기록과 절차로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자신을 더 지켜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이 도연 씨의 방식이었습니다. 20년 넘게 구청에서 일하며 배운 것, 서류를 정리하고 절차를 밟는 그 습관이 결국 자신을 구했습니다. 만약 감정적으로 폭발했다면 지금쯤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도연 씨는 담담하게, 정당하게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젊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제 자전거 좀 봐주세요.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도연 씨는 자전거를 살펴봤습니다. 체인과 기어 사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거 고치는데 시간 좀 걸려요. 내일 오후쯤 찾아가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근데 사장님, 젊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기 새로 오셨죠? 전에 다른 데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얼마 전에 옮겼습니다. 도연 씨가 대답했습니다. 이유가 있으신가요?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도연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새로 시작하려고요. 같은 일이라도 다른 곳에서 다시 시작하면 기분이 달라지잖아요. 멋있으시네요.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언젠가 그런 용기를 내고 싶어요. 용기라기보다는 도연 씨가 말했습니다. 선택이었어요. 과거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한 거죠.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도연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맞아. 이건 용기가 아니라 선택이었어. 내가 한 선택이었어. 그날 밤 도연 씨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전거를 탔습니다. 늦은 밤이라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페달을 밟아 나갔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도현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전거는 누가 밀어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페달을 밟아야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가 이끌어주거나 함께 가줄 거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결국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페달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도연 씨는 페달을 더 힘차게 밟았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과거는 뒤에 두고 내일을 향해. 외롭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아프지만 당당했습니다. 이제 도연 씨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 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윤도현 씨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칩니다. 그는 배신당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기록과 절차로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혼자지만 당당하게 말입니다. 페달은 내 힘으로 돈다. 도현은 내일을 향해 묵묵히 첫 바퀴를 굴렸다.